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맘입니다. 오늘은 여름 가디건 만들기 봉제를 해보겠습니다. 사용한 원단은 린넨과 비스코스가 혼방되어 있는 고슬고슬한 린넨 특유의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그런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뒤에 스커트 부분은 레이온 40스에 패치를 넣어서 원피스 같은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재단을 끝냈습니다. 모든 시접은 1.5cm를 주었고요. 뒷판의 밑쪽은 6cm의 시접을 주었습니다. 5cm를 접고 1cm를 안으로 시접으로 넣어서 박아줄 겁니다. 앞판입니다. 앞판은 시접 1.5cm만 주면 됩니다. 앞판의 단추분에는 미리 실크 심지를 붙여서 다림질을 해서 접어 놓았습니다. 뒷판의 허리 부분도 스커트 부분은 5cm를 겹쳐지게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재단했습니다. 앞쪽 스커트 부분도 미리 실크 심지를 붙여서 다림질을 해놓고 주머니 부분에도 미리 실크 심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주머니 2장씩 준비했습니다. 소매는 앞과 뒤를 표시를 해줍니다. 주름을 만들기 위해 홈즈 스티치를 할 때는 되돌아박기를 하지 않습니다. 밑실 2가닥을 한꺼번에 잡고 살살 잡아다려 주면서 주름을 정리를 합니다. 뒤 몸판과 스커트 연결입니다. 중점을 먼저 맞추고 양쪽 가장자리를 먼저 맞춰준 다음에 주름을 조정을 해서 길이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핀으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제합니다. 두 줄로 홈질한 그 사이를 봉제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 줄로 이렇게 주름을 만들고 나서 어디에다가 바느질을 해야 하는지 많이 헛갈린 적이 많았습니다. 중심 부분을 지나가도록 바느질을 하면 예쁜 그런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름이 위쪽을 향해서 내가 봐가면서 주름이 쏠리지 않도록 그렇게 봉제할 수 있는 요령입니다. 주름 봉제가 끝나면 시침질했던 두 줄의 선은 실밥을 뜯어내 줍니다. 시접에 1cm만 남기고 시접을 잘라내 줍니다. 그리고 시접을 몸판 쪽으로 위쪽으로 꺾어줍니다. 5cm 표시한 곳에 중점부터 맞춰주고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핀으로 고정이 끝나면 선을 맞춰가면서 봉제를 해줍니다. 봉제를 해서 다림질까지 끝냈습니다.
앞주머니 봉제입니다. 안감을 스커트의 겉과 겉이 마주보도록 한 다음에 심지를 붙인 부분을 봉제를 합니다. 봉제가 끝나면 시접을 정리를 하고 뒤집어서 안쪽에서 상침을 합니다. 안쪽에서 상침을 한 후에 겉에서 한 번 더 해주면 더 튼튼합니다. 주머니의 안쪽 부분도 봉제를 합니다. 주머니를 뒤집어서 안쪽에서 한번 봉제를 먼저 해주고 다시 한번 겉으로 뒤집어서 통솔로 처리를 해주면 깨끗한 주머니가 됩니다. 시접을 잘라내고 한 번 더 뒤집어서 재봉합니다. 주머니 옆선은 재봉 안 하고 나중에 사이드 심을 재봉할 때 같이 할 겁니다. 주머니에 고정 스티치를 해줍니다. 이런 과정으로 주머니를 만들면 아주 깔끔한 주머니가 만들어집니다.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할 때는 다른 과정과 다르게 이 디자인에는 뒷카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시접을 먼저 고정을 하고 뒷카라를 고정을 시켜서 뒷카라를 먼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원래 뒷카라는 골선으로 재단을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재봉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천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뒷카라를 이어 붙이기로 했습니다. 뒷카라를 연결하는 재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깨 시접을 재봉을 하면 됩니다. 뒷카라를 먼저 봉제를 합니다. 봉제를 한 후에는 가름소를 해서 양옆에 시접을 접고 한 번 더 박아줍니다. 시접을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깨 시접을 봉제합니다. 어깨 시접과 뒷카라가 연결되는 연결점에는 재봉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는 방향이 바꿔지는 모서리에 가위밥을 주어서 방향을 틀면 쉽게 재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시침핀으로 양 모서리를 먼저 맞춰주고 가운데 중점을 맞춰줍니다. 시침핀으로 모서리를 삥 돌아가면서 양쪽 다 같은 방법으로 핀을 꽂아줍니다. 소매를 봉제할 때는 소매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놓고 봉제를 합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봉제를 해야지 주름지지 않습니다. 소매 봉제가 끝나면 아몰 부분은 시접 처리를 바이어스를 대줄 겁니다. 3.5cm의 바이어스가 필요합니다. 미리 만들어서 다림질을 해서 사용합니다. 아몰의 바이어스를 작업하기 전에 시접을 먼저 잘라내 줍니다. 아몰선에 바이어스를 봉제합니다. 아몰선 시접을 바이어스로 봉제하는 이유는 오버록 하는 것보다 깔끔하고 고급진 그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디건이다 보니까 어디 카페나 이런 데 갔을 때 옷을 벗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트나 가디건이나 이런 옷들은 어디 카페나 음식점에 갔을 때 옷을 벗어서 옆에 놓아야 할 경우가 많은데, 그때 오버록으로 처리한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바이어스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옷의 고급짐을 높여줍니다. 소매와 사이드심 그리고 단추분을 연결을 합니다. 먼저 소매 밑단을 재봉을 하고 옆선의 시접을 재봉을 합니다. 옆선을 재봉할 때 주의할 점은 절개 부분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거기를 주의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합니다. 앞쪽 네크라인과 단추분을 합쳐서 재봉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앞쪽에 자연스러운 주름을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패턴 그릴 때 단추분 위쪽에 2cm 올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사선으로 된 부분,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색칠해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디카라와 연결해서 박음질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주름이 생기는 게 보이시죠? 이제는 시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접을 옆선과 소매 부분과 그리고 카라 부분 그쪽을 모두 시접을 정리해 주고 통솔로 시접 처리를 합니다. 디카라는 통솔 처리하지 않고 공구르기 했습니다. 디카라 봉제입니다. 우선 디카라를 반으로 접습니다. 반으로 접은 디카라를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디카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단추단과 밑단과 그리고 소매단 모두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단추구멍을 만들려고 했는데 단추구멍을 만드는 것보다는 단추 고리를 만들어서 단추를 달아주기로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1cm 간격의 스트랩을 만들어줍니다. 시접을 0.2cm 정도로 짧게 잘라줍니다.
끝부분을 사선으로 자릅니다. 사선으로 잘라낸 부분에 돗바늘에 굵은 실을 끼워서 꼭지점에 2땀 정도를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늘을 뒤집어서 귀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빼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한 번 더 박아줍니다. (7cm) 간격으로 잘라서 끈을 8개 준비합니다. 단추를 달아보겠습니다. 우선 고리를 안쪽으로 향하게 놓고 위쪽에 박아줍니다. 시접을 잘라내고 고리를 바깥쪽으로 다시 꺾어줍니다. 그 위를 한 번 더 박아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추분의 시접 안쪽에서 고리를 안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놓고 한번 박아줍니다. 시접을 정리해주고 고리를 바깥쪽으로 꺾어서 다시 한번 재봉해주면 됩니다.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가디건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탑처럼 바지에 걸쳐서 입어도 되고 얇은 이너를 속에 입고 입어도 됩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가디건입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video.